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2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 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에 된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 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종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종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함,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엄동설환인 해월에 일간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라고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과 같고 원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으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자,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반면 해월부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유월, 수월이 금왕절이고 해월부터는 금이 병사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수가 왕하고 왕한 수가 경금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겨울에 태어나서 한습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간 자체가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죠. 약한 경금을 갖다가 신약한데 불로 이렇게 달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지지로 신유, 금 등에 의해서 뿌리를 얻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신유, 금이 있어서 경금이 일단 왕해져야 된다. 왜 선생님 인성으로서 경금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될 것이고 지지로 진술, 축, 미, 토가 되는 것인데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특성상 일간이 약하더라도 인성으로서 생해주기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금은 토를 보게 되면 물론 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금이 더럽혀지거나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고요. 그리고 경금도 마찬가지로 토가 있게 되면 화로서 금을 극해서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물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해월의 경금은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좀 왕한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일간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별도로 뭐가 필요합니까? 병화를 얻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해월의 경금은 정관, 편관을 같이 쓰면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관살 혼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 되더라도 그 관과 살이 용도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월의 경금은 당연히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를 써야 되는 것이고 따뜻하게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를 같이 써야 돼요. 옛날에 대장간에서 뭐 한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쇠덩이를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질을 하죠, 겨울에. 그러면 그 쇠를 달구는 불이 있다고 해서 따뜻하게 날로 안 핍니까? 그건 별개란 얘기죠. 쇠덩이를 빨갛게 달구는 것은 정화가 하는 거고 그 안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화가 별도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이 해자 축월이 태어나서 관살혼잡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희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관살혼잡이라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 정리라면 일단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정화, 정관과 평관, 병화를 아울러서 썼을 때 간목이 있어서 병정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해월의 경금 아주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해자 주간에 너무 춥죠? 그러면은 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 또는 비경업체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용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 왕세와 한열을 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룬 사주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상지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용신은 대체적으로 울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용신이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용신운으로 행할 때 이 사주가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면 금수운, 목이 용신이면 수목운, 화가 용신이면 목화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격국이나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본시 해수는 음수가 되죠. 해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자수가 양수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해수라고 하는 것 본기, 지장간에 있는 본기를 보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해수는 본시 음이지만은 그죠? 그 본기가 뭐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수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 임수는 뭐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보시고 그 본기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이지만 양의 기운을 몸체 양이지만 본기가 개수인 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얘는 체양용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체양용음, 이건 명리학에서만 이렇게 본다. 그리고 양팔통, 음팔통을 논할 때는 그냥 그대로 자수는 양, 해수는 이렇게 봅니다. 육친을 논할 때만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금이 월지에서 양수를 받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 금생수, 경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해수를 생하게 된 쪽. 그래서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고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 뭐라 그랬죠? 생아자, 인성이라고 하고 나의 어머니 같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어머니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 아랫사람 같은 개념, 부하직원 같은 개념, 나의 창작물, 내가 머릿속에서 바깥으로 뿜어져 내놓는 창작물 같은 것, 춤, 노래, 그 다음에 뭐 글, 그다음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표현력도 좋아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창의력, 창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왕하면 언행일치가 잘 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식상만 왕하면 이거는 설기태과라고 하고 또는 설기과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고 폼생폼사,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죠?
속이 다를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지 않고 일간이 식신격 상관격인 사람들은 반드시 일간이 왕해야지만 그 식상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력의 조합에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금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 해월은 수왕절이 되죠.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돼서 왕한 반면 금은 해월이면 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은 약한데 수가 왕해서 약한 경금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 경금이 설기 태과가 됩니다. 설기 과다가 된다. 아까 말했던 일간이 약해서 왕한 식상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약한 경금을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겁제로서 하는 것이죠. 경금 입장에서 인성은 토가 될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비겁은 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금을 얻어서 경금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은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 화가 없으면 금한수냉해서 금도 얼고 물도 얼어서 금수 용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엄동설한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지만 이 사주가 금한수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돼서 온기를 얻어야지만 금수로서의 용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이 있는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양금이 양목을 받기 때문에 편제격이고 틀은 식신생제의 틀이 됐지만은 식신생제라는 것은 월지 있는 식신해수가 간목을 생겨주는 구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만 이거는 일간 경금이 뿌리가 약하면 식신생제가 아니라 제다신약의 설기태가를 두루 겸비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중요한 것 임수까지 투출하고 간목까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편제격이 아니라 식신격의 식신생제로 보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설기태가의 제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일단 간목이 투출되느냐 임수가 투출했느냐에 를 떠나서 일단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도 해월에 약하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병화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경금은 신양할 때 인성이 토를 부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이 좋겠다. 천간으로 경신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이고 하다못해 축토라든가 아니면 사화도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사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서 경금이 뿌리를 얻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원으로서는 조후한다. 그래서 해월에 자월에 축월에 경금은 관살혼잡을 꺼리지 않는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연간에 간목 투출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편제격이 되는데 만약에 생시가 임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식신격에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식신생제가 될 것이고 일간이 세력이 없으면 식신생제가 아니라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월간에도 뭐 이렇게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편제 혼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고 일간이 약간 정편제 혼자 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자수를 떠서 경자일주 이거는 식상이 이건 거의 뭐 상관격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가 왕해져 있다. 그리고 해자주거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재 진토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험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해자 주간의 동절에 화가 없으면 물이 열죠, 땅이 열죠. 언 땅은 금을 생할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경금 자체도 너무 신약하죠. 화가 없어서 너무 춥죠. 자,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해월에 진토도 습토이기 때문에 수를 제방할 공력은 없죠.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한기가 더욱더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간 자체가 약한데 이게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 일간 경금은 더욱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조후의 뜻은 있겠죠. 근데 병화도 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다행은 간목이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준다 하더라도 한기를 갖다가 능히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의 뿌리가 너무너무 이건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지는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정화는 조후의 공력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역시나 정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뭐 해수나 자수는 역시나 또 수가 많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한기가 더 발생하죠. 일간의 뿌리도 병자시나 정해시나 똑같습니다. 뿌리를 얻지 못한 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병자 이렇게 조후도 좀 미흡하고 일간의 뿌리도 약한 이런 시행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축시는 일단은 자축합이 되죠. 그 다음에 경금이 축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진토가 달리고는 통근이 아주 미약하나마 통근이 가능하겠고, 정관인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조후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화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약하고요. 단지 간목의 생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지만은 역시나 경금 자체도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고, 정화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만들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아주 그냥 무쇠를 가지고 작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경금의 명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왕 살고 유재면, 이건 출장 입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출장 입상이다. 일간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고 왕한 관살을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가서는 명재상이 되고 들어가서는 출장 입상이라고 하죠. 나와서 명장수, 들어서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간도 약하고 관성도 약하고 통제하는 것도 뭐 이렇게 그렇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그 틀은 갖췄다 하더라도 큰 국세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인시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무토는 건토라서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고요. 갑을목, 수의 세력을 크게 받은 갑을목, 이 갑을목은요 해, 진, 인에 다 통근 가능합니다.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왕한 목에 의해서 극파를 당해서 역시나 건토와 생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또 더욱더 목에 극을 받아서 생각하기가 더 어렵다. 인중평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약간의 좀 장점 아닌 장점이 있겠지만은 썩 좋게 보이기는 어렵고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묘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토가 진에 뿌리를 든 기토가 투출해서 이건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이 생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이것도 갑을목이 얘를 제해버리면 기토가 되기 경금을 생각하기 어렵고요. 사조옥에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땅도 얼고 물도 얼고 금도 얼고 토도 얼고 꽁꽁꽁꽁 얼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화로만 보지 마시고, 사화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신금 경금이 사에 다 통근 가능합니다. 요 사에 충은 되지 않죠. 그리고 사화로서 그냥 조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병자시라든가 정해시보다는 오히려 신사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화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해종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뭐 식신생제 틀은 뭐 이렇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좌우충됐죠. 그 다음에 오화가 깨져 버렸죠. 일간 임수 투출하면 수가 더 왕해져 버렸는데 일간은 더 약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임오시도 결국은 좋게 보기는 어렵다.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축시라든가 신사시라든가 오늘처럼 지금처럼 갑신시라든가 을류시라든가 이 정도 조우는 일단은
원국에서 조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원국에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고, 조우는 대운에서 울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얻어먹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말했던 신사지는 통건도 되고 조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좋게 본 거고, 정축신은 통건이 미약하게 되고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갑신, 을유신은 화가 원국 자체에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